그러면 이제 본회의 이후에는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지난주에 있었던 개각과 관련된 인사청문회를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나올지 조금 궁금합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이럴 경우 뭐 보이콧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콧하기도 쉽지 않은 게요. 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야 해당 후보들에 대해서 송곳 같은 검증 발언을 할 수 있고요. 네. 제가 봤을 때 4개 부처 중에서 행안부의 전해철 지명자나 국토부의 변창흠 지명자 같은 경우는 야당이 단단히 벼를 겁니다. 네. 그 기회를 야당이 보이콧하겠다고 날려버리는 건 저는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아마 인사청문 동의를 해주지 않겠죠. 그 정도는 당연한 것이고 실제로도 국토부 변창흠 장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이전에 활동이나 여러 가지 본인의 소신이 지금의 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수습할 만한 구원투수로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언론에 참 많은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야당 의원들이 가서 국회 안에서 싸우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하지만 저는 여당도 참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장관 청문회 같은 경우 야당의 협조를 받으려면 공수처법이나 쟁점 법안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이전에 무슨 국면이 있었냐면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6년 만에 법정 시한 안에 통과가 됐어요. 네. 이게 12월 초에 법정 시한인데 이거 지키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좀 대승적으로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게 고마워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 찾아가서 포옹하는 장면도 사진으로 찍혔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협조를 받았으면 네. 최소한 여당도 뭔가 아무리 의석이 많아도 야당에게 체면 정도는 살려주는 그런 오고 가는 게 있어야 국회가 협치의 틀에서 돌아갈 수 있는데 예산안 통과는 법정 시한 안에 통과되도록 협조를 받아놓고 그다음에 공수처나 쟁점 법안은 이런 식으로 네. 체면도 안 지켜주고 밀어붙여버리게 되면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원활한 협조나 동의를 기대하는 건 저는 좀 너무한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법안 처리 과정 등등에 대해서는 역시 또 국민의 판단이 있을 테고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얘기를 해보면은 방금 전해철, 변창흠 내정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개 부처가 더 있기도 합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렇게 4군데에 대해서 청문회가 진행이 될 텐데 야당 의원들이 반대를 하거나 또한 이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난 뒤 퇴장을 하게 되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또 여당 단독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라던가 박지원 국정원장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특히 이제 두 사람 아까 변창흠 후보자하고 전해철 후보자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뭐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네. 그러니까 야당이 제가 볼 때 쉽게 이렇게 동의해주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야당은 보이콧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장인찬 평론가도 얘기했지만 네. 여기 들어와서 지금 본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국민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여당이 너무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보이콧을 해보세요. 그런 문제 전혀 안 나옵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보이콧하는 순간 어찌 보면 야당이 여당한테 그냥 잘 하세요라고 인정해주는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정말 이 변창흠 전해철 두 후보자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면 적극적으로 들어와서 문제를 제기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 본인들이 조사한 거 다 얘기하고 그래야 국민들이 여론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적 열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당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네. 보이콧은 절대로 저는 선택할 카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야당한테도 절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다만 경과보고서 채택을 동의 안 해도 뭐 그냥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야당이 문제를 제기한 문제가 어떤 설득력이 있고 그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통과를 시켰다고 네. 생각해 보세요.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여당한테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보이콧 하지 말고 야당 입장에 들어와서 열심히 본인들이 조사하고 밝힌 내용들 다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야당은 잘 싸우는 모습인 것이고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채택은 될 거다. 그런데 만약 야당이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을 끄집어내서 이슈화했다고 하면 그거는 여당한테 상당히 부담감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주호영 원내대표도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상황입니다만 인사청문회 보이콧 등등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법안 처리와 별도로 생각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일단 여야가 함께 인사청문회는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되는데 자, 그리고 인사청문회까지 끝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국면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미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일련의 사태들이 혹시 내년 재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야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 이런 그 국정 운영 또는 국회 운영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그리고 네. 민주주의가 파괴됐다고 주장을 하실 거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다만 저는 이제 이 이후에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공처법 통과된 이후에 이제 이유를 제가 이제 예상을 네. 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에는 징계위원회가 결정되고 난 뒤에 어떤 경우가 나올지는 아직까지 예측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빠진 부분이 보수 진영 원래 이제 지지를 안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중도적 진입뿐만 아니라 진보적 진영에서도 많은 부분 또 철회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이 과연 민주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공수처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심판론적, 즉 열심히 180석이나 줬는데 그걸 가지고 왜 제대로 일을 못하느냐고 하는 아까 장희철 평론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그런 여론이 있다고 하면 네.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공수처법 처리나 아니면 징계위원회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건 분명하지만 그 영향을 미치는 게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즉, 네. 더 양쪽으로 분산이 돼서 진보 보수가 결집력을 높이는 쪽으로 갈 거냐 아니면 중도층이 한쪽으로 몰리면서 한쪽이 유리한 쪽으로 갈 거냐 하는 부분은 지금으로서는 좀 예견하기 힘들다. 아마 여론조사 결과가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오느냐를 네. 좀 지켜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예측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보 진영이 어느 정도까지 지지를 다시 돌리고 또 중도 진영 중에도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또 지지를 이쪽으로 옮길 가능성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영향을 미치긴 하겠지만 네. 어느 한쪽이 유리하게 완전히 갈 거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조금 아직은 이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과정뿐만 아니라 지금 추윤 갈등으로 대변되고 있는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의 영향 또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리고 또 다른 영향들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네. 보여지는데요. 여야에서 지금 사실은 새 인물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이 재보궐에서 거론되는 인사들 대다수가 이 우리 국민들이 정치권에서 오랫동안 봐왔던 인물들입니다. 이때 여권을 보게 되면 뭐 박영선 장관이나 박주민 의원 그리고 네. 뭐 우상호 의원, 뭐 추미애 장관도 거론되는데 새롭진 않잖아요. 너무나 좋게 말하면 인지도가 있고 나쁘게 말하면 이제는 정치권에서 많이 식상한 인물들이다. 네.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선 대선 주자급으로 거론되는 뭐 안철수 대표나 유승민 전 대표, 오세훈 전 시장, 뭐 나경원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새 인물이 과연 누구인가? 근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야권이 좀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야권에서 이 야권 내 여론조사를 돌려보게 되면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아주 유의미한 결과를 내고 있는 걸로 네. 나오고 있고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도 새 인물은 아니지만 민주당에서 탈당하고 뭔가 시민 후보 형식으로 나오게 되면 기존의 야권에 보수당에는 없었던 후보이기 때문에 네. 이 두 사람이 저는 예상에 좀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텐데 그렇다면 여기에 맞서서 여권도 기존에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장관 출신들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만한 기대감을 갖게 할 만한 다크호스들을 발굴하는 것이 이 주어진 재보궐이나 내년도 정치 국면에서 아주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그 다크호스들이 최종 후보가 안 되더라도 참신한 바람을 일으켜야만 그 열기가 그 다음에 대선까지 또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추윤 갈등이나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당장 눈앞의 싸움, 이 정쟁에만 집중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는 수면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진주들, 보석들, 새 인물들을 찾는데 좀 시간을 많이 쓸 필요가 있겠다. 우리 국민들이 기존 정치권에 실망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항상 네. 새 인물에 대한 갈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면으로 보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조은희 구청장이나 금태섭 전 의원 같은 인물 때문에 새 인물 찾는 구도에서는 야당이 한 반걸음 정도 그래도 앞서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인물의 발굴과 등장이 또 하나의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요소다라고 장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마 국민들도 바라는 바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래 2명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바 있습니다.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결심을 굽히지 않았는데 결국 이 사과 시기를 지금 늦췄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선 당내에서 여러 가지 정제되지 않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강도 높은 언어로 김종인 위원장을 비판했고요. 네. 주영 원내대표도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성하는 목소리도 꽤 나와요. 네. 원희룡 제주지사나 박진 의원, 저는 또 곽상도 의원이 국민 지지받아야 되는 정당이다, 사과 당연하다 이렇게 말한 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외였는데 네. 어쨌든 찬성하는 목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한 건 당론으로 이게 통합되진 않은 것 같은데요. 김종인 위원장의 뜻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에 네.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나면 아마 12월 안에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에 대해서는 사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일단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사과를 하고 국민들한테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의 여러 가지 잘못에 대해서도 떳떳하게 비판할 수 있는 그런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시간이 조금 지나 걸리겠지만 당내 어떤 중론이 사과에 찬성하는 쪽으로 모아질 가능성이 높고요. 무엇보다 이 사무처 노조, 그러니까 당직자 직원들 노조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사과 의사에 지지 의사를 보냈다는 것. 이 사무처 직원들은 당이 어려워지면 제일 먼저 고통을 분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당비가 적게 모이거나 예산이 줄어들면 구조조정 당하는 네. 사람들이고요. 이분들이 사과에 지지를 보냈다는 건 그만큼 민심은 보수 정당인 그래도 지나간 두 전직 대통령의 과오에 대해서 사과를 하길 바란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 부분을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예민하게 먼저 살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무수석이었나요? 이 친박 핵심이었던 정치인인데 사과 당연하다까지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김종인 비대위원장 사과를 하긴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죠. 내년 뭐 재보궐선거에 미칠 영향 등등을 또 보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언제쯤이 적기가 될까요? 저는 교수님? 사실은 연기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어요. 아, 아예 그냥 사과를 오늘 했으면 좋을 네.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늦추면 안 됩니다. 빠를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이 시점 자꾸 저울질하면요, 그것도 진정성을 의심받아요. 네.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과해야 한다고 본인은 뜻을 계속하잖아요. 저는 그런 모습이 어찌 보면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제가 볼 때는 빠를수록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빨리 될수록 국민들은 진정성을 믿어주고 국민의힘이 변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안 하나하나 따질 것이 아니라 사과는 빠를수록 좋다. 이 부분까지 강조를 해주셨네요. 두 분과는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